자, 형님들 안녕하십니까? 세파남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직장인의 파이어를 위한 몸부림 상가투자편 3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제가 2탄에서 현재 가진 상가 3개 중에 2개는 이미 소개를 드렸고 마지막 하나는 맛보기 정도만 보여드렸죠. 이 세 번째 상가는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혹시라도 상가를 사려고 계획 중인 분이 있으시면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네, 우선은 제가 이 세 번째 상가를 산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앞에 제가 이제 상가를 2개 샀지 않습니까? 이게 사고 나니까 뭐랄까 이제 상가 사는 게 생각보다 이제 별거 아닌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상가에 대해서 막연히 가지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? 뭐 공실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 난이도가 높다든지 사기가 많다든지 그런 것들. 그런데 제가 막상 사서 두 채를 몇 달을 이제 굴려 보니까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거예요. 월세는 꼬박꼬박 잘 들어오지. 뭐 임차인이랑 따로 연락할 일은 없지. 수익률은 뭐 괜찮지. 또 제가 상가를 산 2023년에는 워낙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높았으니까 아무도 상가를 안 사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진짜 꽤 괜찮은 매물들이 많았습니다. 물론 지금도 상가는 금매도 많지만 작년에는 아무래도 더 많았겠죠. 그러니까 제가 당시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상가 지금 내가 2개 있는데 한 3채 정도만 더 사서 5채 사면 진짜 파이어 할 수 있겠는데?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. 왜냐하면 상가 하나당 50에서 100만 원 사이로만 남겨 먹으면 5개면 뭐 거의 300에서 500 앉아서 먹는 거 아닙니까?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상가를 5개 사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한 달에 뭐 500이 뭡니까? 이자 다 떼고 해도 또 1000만 원도 할 수 있겠죠. 한 달에 숨만 쉬고 1000만 원? 그냥 파이어 아닙니까? 그래서 그런 이제 희망에 부풀어서 제가 세 번째 상가를 매수를 결심하게 됩니다. 이 세 번째 상가 살 때까지만 해도 제가 곧바로 4번째, 5번째 상가도 사실은 살려고 했었어요. 앞으로 이제 돈이 계속 모이면 그런 생각으로 이제 세 번째 상가를 산 거죠. 물론 이제 저도 앞에 샀던 거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1층 상가인데 세 번째 상가는 5층 상가지 않습니까? 네, 고층은 공실도 나기 쉽고 그런 이제 두려움이 제가 당연히 있었죠.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이 물건을 사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는데 현재 임차인이 건물 준공 때부터 들어와서 이제 6년 이상 계속 영업하고 있는 우량 임차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. 부동산 말로는 이 임차인이 권리금도 거의 1억 이상 주고 들어왔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 점포라인 같이 이제 상가 권리금 거래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데서 알아보니까 이 지역 마사지 매물이 한 5천 이상으로 다 권리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재계약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임대기간도 1년 반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. 네, 무려 6억 6천원짜리 상가를 5억의 풀 대출을 끼고 매수를 했습니다. 나름대로는 이제 도박을 한 거죠. 그렇게 제가 매수를 하고 나서 한 1, 2주 정도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. 네, 그냥 뭐 다른 상가랑 똑같았어요. 그런데 한 2주 정도 있다가 갑자기 임차인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임차인이 연락 올 일이 있나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간다는 거예요. 진짜 좀 황당하더라고요. 물론 이제 다른 분을 자기가 구했다고 하니까 뭐 공실이 되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상가를 했던 임차인분이 나간다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날벼락이었죠. 물론 이게 법적으로는 제가 임차인이 바뀌는 걸 거부할 수도 있어요. 임대기간이 이제 6개월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. 근데 그거는 사실 법적인 거고 현실적으로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?
이 임차인분이 자기가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나간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안 됩니다. 그냥 계약 기간 채우고 나가세요. 뭐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네, 뭐 알겠습니다. 아이고 뭐 건강 조심하시고요. 뭐 이렇게 하고 또 새로운 임차인분하고 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새로운 임차인분은 60대 초반 남자분이었거든요. 근데 좀 뭐랄까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첫인상이 좀 껄렁껄렁한 거예요. 그거 아시잖아요. 뭐 머리 이제 짧게 깎아서 양아치들이나 입는 그런 뭐 좀 알록달록한 옷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좀 찝찝했는데 어쩌겠습니까? 그 계약하는 자리에서 이제 처음 제가 봤을 거 아닙니까?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당신 겉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계약은 못 하겠습니다. 뭐 이렇게 또 말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진짜 찝찝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 상황에서 제가 좀 느껴지는 게 임대인이 이게 갑이 아니구나. 그러니까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이게 법적인 거를 떠나서 이게 거부하는 게 사실상 어렵구나.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임차인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내가 상가를 덜썩 사면 안 되는구나. 그런 걸 제가 느낀 거죠. 그리고 또 계약 과정에서 특이한 게 있었는데 보통 이제 임차인이 바뀌면 제가 새로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기존 임차인한테 주지 않습니까? 계좌이체로. 근데 이 새로 오신 임차인은 자기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기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주겠다는 거예요. 뭐 한마디로 저 안 거치고 그냥 자기들끼리 정산을 하겠다는 거죠. 저는 그래서 속으로 굳이 왜 그러지? 새로 들어온 임차인 입장에서는 저한테 계좌이체 기록을 남겨놓는 게 유리할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자기들끼리 굳이 하겠다니까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.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. 진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뒤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이 사람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무튼 이렇게 임차인이 바뀌었죠. 이제 제 고난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일단 문자부터 한번 보시죠. 월세가 후불인데 첫 달부터 이 사람이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. 저는 처음에는 뭐 첫 달이니까 까먹었겠지 하고 문자를 이제 정중하게 보냈습니다. 근데 문자도 씹는 거예요. 갤럭시는 채팅형 문자지 않습니까? 그래서 문자 읽으면 일이 없어지잖아요.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이 일이 없어져서 확인을 했는데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. 이 임차인이. 뭐지?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. 근데 전화도 또 안 받아요. 슬슬 좀 쌓이지죠? 저는 그래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뭐 임차인이 갑은커녕 요즘 어리라고 하지만 그래도 임대인이랑 사이 나빠져서 임차인이 좋을 건 없잖아요. 그래서 뭐 전화도 안 받길래 그냥 한 2주 정도 더 기다렸습니다. 그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. 문자 답장도 안 오고.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연락을 했습니다. 근데 역시나 또 쌩까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관리인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. 이제 이 건물 관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이 관리인분 말이 그 마사지 가게가 영업은 또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또 심지어 관리비는 냈다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관리인 말로는 그 임차인이 이제 혼자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랑 같이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 가게에서 둘이 뭐 먹고 자고 그렇게 집처럼 이제 지내고 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분이 월세를 지금 아직 안 내고 연락도 안 된다 뭐 이렇게 관리인분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관리인이 저한테 그 사모님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라는 거예요. 자기가 사모님 전화번호 가지고 있다고.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사모님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. 저는 사실 이 사모님이 안 받을 줄 알았거든요. 왜냐하면 같이 사는 계약자는 안 받는데 계약자도 아닌 동거인이 전화를 받는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냥 미자야 번전이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했는데 웃긴 게 이 사모님은 전화를 또 바로 받더라고요. 네, 참 이상하죠. 네, 뭐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긴 한데 뭐 아무튼